자, 달러가 계속 떨어집니다. 또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내어 던지고 있다라는 소문도 가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이것을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올해 고점 대비 지금 오늘 현재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5년, 그러니까 30년 전 이래 최대 폭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는 것 아닐까, 설령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달러나 달러 자산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는 예컨대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한 내 돈을 지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달 들어, 그러니까 2025년 4월 들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023년 7월 달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주저앉았는데, 오늘 현재는 그림에서처럼 98.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예컨대 유로화, 엔화 등등이죠.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원한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현재 달러 인덱스가 98.38을 기록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10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올해 고점에서 10% 이상 주저앉았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고점 대비 10% 이상 달러 인덱스가 주저앉았다. 이것은 지난 30년 전 1995년 이래 최대폭 하락인데, 그때는 얼마만큼 떨어졌을까? 그때는 7.88%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30년 이래 최대폭 하락도 중요하지만 그때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도 미국 달러 그리고 국채에 대한 신뢰가 계속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러다 금융위기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금융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금융위기니까 돈이잖아요. 통화, 돈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달러 유동성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도 금융위기 때 또한 코로나 때 달러랑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죠. 자, 미국의 연준은요,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5곳의 중앙은행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하면 그때 달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에 통화 스와프 잔액이 무려 4,5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치솟기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5,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20년 이상
달러 스와프, 즉 달러 유동성 공급이 언제 치솟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한 보는 자료는요, 연준 통화 스와프 잔액이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늘까지 대체로 한 3년 정도 동안에 통화 스와프 달러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통화 스와프 달러가 치솟지 않았습니다. 즉 통화 스와프 잔액이 아주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 상호 관세 발표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출렁출렁했지만 그 와중에도 연방준비제도의 달러 통화 스와프 잔액은 거의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이용은 없는 셈이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최근 파월 의장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는 많지만 그 가운데 돈의 위기니까 통화위기, 그 가운데 기축통화인 달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투매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최근 1년의 사태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 달러 국채 매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것들이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 개인, 나의 자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 또는 달러를 팔아야 할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요, 올해 들어 달러 인덱스 하락률이 지난 1995년 이래, 그러니까 30년 이래 최대폭이었다. 심지어 달러 인덱스가 장중 98선마저 깨지면서 지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달러 가치 하락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요 6개국 통화에 비하면 맥을 못 추는 달러가 유독 원화를 만나면 힘을 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럽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원화에 대한 달러 가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현재 4월 22일 현재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배당 시즌이죠. 주요 기업들의 배당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주면서 배당을 외국인들에게 주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그 때문에 달러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요 50%가 넘는 기업들 많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시중은행, 특히 국민은행, 즉 KB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만큼 떨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화는 국제 간 거래에 사용되는 주요 통화가 아닙니다. 즉 달러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지금 유럽 경제, 독일 경제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주요 통화라는 사실, 달러 대비 주요 통화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경제나 영국 경제, 프랑스 경제,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좋아서 달러 대비 그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달러, 즉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요 6개국 통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원화는 주요 6개국 통화가 아닙니다. 즉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화는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패권이 급격하게 위협을 받게 되면 원화는 달러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는, 즉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아이러니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한국은 대외 무역 중심이잖아요.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35.7%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것이 3분의 2. 그래서 미국은 소비 시장, 소비 경제라고 하잖아요. 무역은, 수출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분의 1 정도 된다. 중국은요, 무역 의존도가 42%,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55% 정도. 자, 여기서 말하는 무역 의존도는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을 뜻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0%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도에는 94.8%, 약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거의 100% 수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제 구조에서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세 전쟁의 종착지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 수출의 원투펀치가 바로 중국과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수요도 줄어듭니다. 즉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중국이 외국에 수출하는 각종 상품들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분야에서 그만큼 수출이 떨어지겠죠. 대신 미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까지 중국 수출은 3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 수출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이 같은 와중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불과 한 달 사이인데 미국에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이 17%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의 25%가 관세가 붙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출이 위태위태하니 수출로 먹고 사는 내수 경제 거의 100% 말이 아닌 거죠. 이 같은 상황을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훅 들어온 느낌. 자, 수출도 좋지 않고 물가도 심상치 않죠.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어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관세 전쟁의 경로와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큽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첫째는 우리나라 수출에 비교적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안정도 되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시기와 정도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 직전에도 한국 경제는 사실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가계부채, 지방 소멸 등과 같은 상당 부분 구조적인 것이기에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에게 달러는 여전히 큰 위험을 분산하는 해지 자산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국채, 특히 장기 국채 가격 흐름은 결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미국 달러를 대체해야 할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를 마치 주식처럼 단기적으로 팔고 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달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닐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진 달러 자산 또 달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았는데, 물론 제 의견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